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종환입니다.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자가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발바닥 아프신 분들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족저근막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족저근막이라는 거는, 자, 제가 잠깐 이 척뼈를 보여드릴게요. 이 발바닥 뒤꿈치를 종골이라고 합니다. 이 종골에서 이렇게 가서 이걸 중족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발볼 앞볼이라고 그러죠. 여기 중족골을 지나서 발가락 이런 지절 관절에 붙는 거를 족저근막이라고 해요. 이 족저근막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세 개의 아치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세 개의 아치가 뭐냐?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오른발이에요. 자, 이렇게 내측이 보이시죠? 발 종골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향하는 거를 내측 아치라고 그러고, 이 종골에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가는 거를 외측 아치라고 하고, 이 가운데를 횡 아치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아치를 유지하는 게 족저근막이죠. 그런데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거죠. 이 염증이 생기는 기전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압박 부하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서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로 마트 같은데 이제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혹은 이런 캐셔 분들도 오래 서 있는 직업이죠. 이렇게 장시간 좀 서 있다 보면은 발바닥이 굉장히 아픕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군대 시절에 고초를 한번 서게 되면 이런 무거운 총을 들고 최소 4시간 이상 서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발바닥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이 장시간 서 있다 보면은 이 온몸 체중을 다 이 발바닥에 받기 때문에 압박 부하가 심해집니다. 또 이런 살이 찌신 분들도 이 체중이 다 발바닥에 실리죠. 그래서 오래 걷다 보면은 또 발바닥이 아파요. 그리고 비만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체중이 다 이 발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평발이신 분들, 특히 평발이신 분들은 선천적으로 평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발이 아프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신장 부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걸을 때 보통 어디부터 닿죠? 발 뒤꿈치부터 닿습니다. 발 뒤꿈치가 닿고 그 다음에 이 발볼이 닿고 발가락이 딱 닿죠? 이 상태에서 발가락이 이렇게 신전해요. 그쵸? 신전을 하면서 이쪽 앞볼 앞에 있는 이 볼이 또 신전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뒤에 있는 족저근막이 늘어나죠. 이거를 이제 신장 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 신장 부하라고 하는데, 이때 장시간 걷거나 혹은 달리기를 많이 했을 때 신장 부하가 생겨서 또 이런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적당히 해야지 과도하게 걷거나 뛰게 되면 또 이렇게 발바닥이 아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 이거는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목을 다쳤을 경우에요. 이때는, 자, 보세요. 발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이제 족저굴곡이라고 그러고, 위로 올라가는 거를 족배굴곡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걸을 때 이 족배굴곡이 잘 되겠죠? 그래서 발 뒤꿈치부터 닿아서 이런 식으로 걷게 되죠. 하지만 이 발목을 다쳤거나 삐거나 골절됐다고 하면 보통 걸을 때 뒤꿈치부터 닿지 못하고 앞발로 이렇게 닿는 경우가 있어요. 족배굴곡에 제한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또 이쪽에 그 압박 부하가 생기는 거죠. 이 세 가지 케이스인 경우에 족저근막염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바닥이 아팠을 때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근육을 풀어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골프공을 사용하면 좋아요. 조그맣기 때문에 골프공을 사용해서 발바닥을 풀어주면 좋은데, 저는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구공입니다. 당구를 저는 더 좋아해요. 그래서 당구공을 이용해서
당구공 없으시면 마사지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조그만 공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발바닥 전체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종아리 근육이 있는데, 족저근막과 이어지는 근육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장지굴근이라고 합니다. 장지굴근. 장지굴근은 어디냐면, 자,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봤을 때 이거를 경골이라고 해요. 이거를 비골이라고 합니다. 이 경골 중앙부 보이죠? 이 중앙부, 여기가 키포인트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뒤꿈치 지나서 이 발가락 보면은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붙는 건이 있어요. 그래서 장지굴근은 이 둘, 셋, 넷, 다섯 개 발가락에 이어서 이쪽 뒤에 이 경골에 붙는 근육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족저근막도 약간 손상되지만 이 장지굴근도 같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발 앞에 있는데 이 발가락 4개 앞쪽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만 풀 게 아니라 이 경골 중앙 부위를 같이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통증이 가라앉아요. 다음에 이제 엄지발가락, 볼 중에 엄지발가락 앞쪽이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비골 쪽이 있어요. 비골 쪽. 이 비골 쪽 제일 아랫부분 3분의 1 지점이죠. 요 지점. 이 지점은 딱 키포인트예요. 여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앞쪽에 있는 데를 풀어주시면은 이 통증은 좀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당구공이죠. 당구공을 이용해서 이 발바닥 풀어주는 걸 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 발바닥을 풀어줄 때는 일단은 이제 볼을 놨죠. 그 다음에 자, 이 앞에 있는 발바닥 앞에 앞쪽 볼을 이렇게 놓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처음에 지그시 한 10번 정도 지그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보통 통증이 앞에 있죠? 이렇게 가끔 이제 뒤꿈치가 아프시다는 분들 계신데, 뒤꿈치는 이제 약간 아까 설명했듯이 이런 압박 부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면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쭉 굴려주는 거죠. 굴려주는데 그냥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서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풀고 나서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발이 있는데 이 앞쪽이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 이 뼈가 지금 만지뼈가 경골입니다. 경골 딱 중앙부에 찍고 그 뒷부분에다가 이 볼을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아부줘서 밀어주는 거죠. 굉장히 아파요. 전 굉장히 아픈데요. 그 다음에 왼발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또 발바닥도 풀어주면은 통증이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자, 엄지 쪽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경골 바로 옆에 만져보면은 좀 약간 만져진 뼈가 있습니다. 이걸 비골이라고 하는데 밑에 부분에서 3분의 1 지점, 이 지점이죠. 이 지금 바로 뒷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정확히 컨택을 해서 이렇게 놓고 또다시 이렇게 살짝 틀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고 다음에 발을 올려놓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통증이 이제 줄어들겠죠. 저는 도수 치료 할 때도 이런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 체외 충격파 치료 할 때도
이 발바닥만 이제 충격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쪽 그 장지 굴곡, 그 다음에 장모지 굴곡 찾아서 같이 해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제 주상골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가 걸을 때 지면에 발이 이렇게 닿게 되면, 보세요. 닿게 되면은 주상골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눌리죠. 눌리면서 아치가 없어집니다. 특히 평발이신 분들은 발바닥 아프신 분 많으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치가 없어지는데, 자, 앞에 있는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발 4개를 이렇게 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아치가 다시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을 댔을 때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치가 없어지죠. 그런데 발을 이렇게 세우면 발이 이렇게 아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발가락 5개를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에 보면은 이런 그 소파 딸려오는 이런 뭐 이렇게 쿠션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소파에 같이 하는 발 올려놓고 하는 거, 그런 거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벽에다가 발가락을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발 놨죠? 앞발 놓고 그대로 쭉 세운 상태에서 그냥 쭉 내려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서서 보여드리면 놓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발 안쪽에 아치가 생깁니다. 자, 2번째는 이렇게 했죠.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앞으로 쭉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발목 가동 범위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아치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항상 발가락을 이렇게 신전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스트레칭을.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엣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발목 아프신 분들 여기다 놓고 많이 이제 제가 운동시키는 거예요. 네, 이런 엣지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 엣지를 놓고, 자, 발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오른발 앞으로 가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고, 다음에 왼쪽 다리 발가락을 신전시키면서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발 뒤꿈치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장무지 굴근과 장지 굴근이 스트레칭 되고, 앞으로 갈 때는 앞발이 신전되면서 아치가 생기죠. 스트레칭.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번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엣지가 없다, 당연히 없겠죠. 이런 것도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수건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수건을 이렇게 좀 말아서 앞에 부분을 똘똘똘 맙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말아서 이걸 놓고, 그 다음에 발을 놓고, 앞에 약간 둥글게 말았으니까 앞발이 좀 세워주겠죠. 이 상태에서 발을 짚고 이런 식으로 늘려준 거죠. 갔다가 뒤로 스트레치. 뒤로 갈 때는 발가락 신전, 뒤로 갈 때는 아까 얘기했던 2 근육이 이제 신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근력강화 운동을 해야겠죠. 근력강화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이런 식으로 들어줍니다.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자,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혹은 뭐 한 20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 했을 때는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데, 근력 강화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서서 처음에는 한 발로 서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발로 서서 체중 지지해서 이 발에 있는 그 내재근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왼쪽이 아프다? 그럼 왼발 이렇게 서서 내재근의 힘을 키웁니다. 그 다음에 앞발로 걸어보는 거죠. 자, 뒤꿈치 들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자, 이렇게.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과하게 운동을 했거나 혹은 평발 또 살이 쪘거나 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운동을 또 과하게 하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꼭 이런 뭐 이렇게 당구공이 아니더라도 마사지볼, 아니면 골프공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발바닥을 풀어주고 종아리 근육도 같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스트레칭 방법을 해 주신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통증이 이제 가라앉습니다.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또 신발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은 이제 운동화를 좀 신어주세요. 이렇게 쿠션이 없는 슬리퍼 같은 경우는 딱딱한 거, 또 발바닥이 또 아플 수가 있어요. 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신발을 신는 게 통증 완화에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런 슬리퍼보다는 이제 운동화 신고 이제 다니시고 휴식을 취하시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관리를 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